존경하는 회원사 대표님, 그리고 회원사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조합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주신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대전 세종 충청 연립군 공업협동조합 정기총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대전 세종 충남 표준협회 지역본부 오선태 본부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해 전대미문의 건설경기 침체로 경영실적 하락과 환율 인상 등으로 원자재 가격 인상과 인건비 상승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업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조합은 크고 작은 사건들로 송사가 이어져 어수선한 분위기가 1년 내내 이어졌습니다. 중기부 지정 고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24년 12월 27일 중기부에서 고시하여 2025년 1월부터 3년간 충청남도에서 발생하는 관수 물량의 20% 내외에서 대기업에 준하는 고시였습니다. 중기부에서 고시 후 우리 조합은 법원의 결정으로 중기부 고시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키고 본안 소송을 통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철저히 준비하여 1년여 동안 법정 투쟁한 결과였습니다. 조합에서는 중기부의 고시 원인이 뭐냐고 항변해 본 결과 중기부는 경쟁제도위원회의 결정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원인은 경쟁제도위원회 회의록을 공개 요청했습니다만 무슨 비밀이 있는지 중기부에서는 공개 불가라는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법원에서도 이 같은 전후 사정을 판단하여 지난 1월 15일 중기부의 고시가 부당하다며 우리 조합의 청구를 인용하여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중기부는 지난달 28일 원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하였습니다. 이 건 항소는 또 다른 공권력의 갑질 중에 상갑질입니다. 중요한 것은 중기부 내 전문위원들이 최근 3년간 충남 지역에서 발생한 담합 사례로 볼 때 관수 담합이 없었으므로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은 적용 제함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중기부에 전달했습니다만 중기부는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면피성 어용단체인 경쟁제도위원회라는 해계망측한 단체에 의임하여 행정 절차에도 없는 효결을 통하여 판로지원법을 위반한 엄청난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행위가 권한 남용이며 전형적인 국가 공권력의 남용이라는 것입니다. 또 중기부는 행정청의 권한을 남용한 과잉 사례로 중기부 역사에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이 잘못된 고시 때문에 우리 조합과 회원사들은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공정위 과징금과 별도로 2016년 시행한 청렴서약제를 위반했다며 국가기관의 36개 수요기관에서 청구한 위약금 청구 사건은 현재 항소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습니다. 이 건 또한 우리 조합은 공권력에 의한 또 다른 피해입니다. 이 건 사건의 핵심은 2016년 6월 우리 조합이 청렴서약제에 날인하여 제출할 당시에는 청렴서약제 규정에 공사 용역 물품으로 구분되어 공사에만 적용되었던 청렴서약 규약입니다. 우리 조합은 물품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기재부에서 우리 조합이 기계약하여 6개월이 지난 2016년 12월 규정을 개정하면서 공사 용역 물품으로 되어 있던 규정을 계약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 및 통합하는 규정으로 개정하였던 것입니다. 기재부는 규정 개정 시 당연히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만 기재부는 이와 같은 중요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행정 절차를 생략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계약 예규를 변경하면서 개정안을 비공개로 개정한 게 문제입니다. 훈령 예규 고시 개정안은 필요할 경우 그 내용을 미리 공개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행정예고 절차를 무시하고 생략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행정청의 절차랍니다. 문제의 핵심은 예규 개정안이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비공개로 개정했던 것입니다. 우리 조합은 기재부 행정 절차를 생략하는 바람에 국가기관의 36개 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의약벌 청구를 받았습니다. 행정절차법에는 규정 개정 등의 사유가 발생 시 공랑 공고 등의 절차를 통하여 이해 당사자에게 의견 청취하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재부는 중요한 이런 절차를 생략했던 것입니다. 이 또한 국가 공권력의 남용이며 갑질 중에 상한 갑질입니다. 우리 조합은 2016년 6월 규정 개정 전에 물품을 계약한 이해 당사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 절차를 무시한 이 규정 때문에 우리 조합이 청렴서약서상 계약을 위반했다며 의약금 청구를 받았습니다. 개정된 규정에는 공사 용역 물품 등 모든 항목이 계약에 포함되어 청렴서약을 어겼을 경우 매출액의 10%를 배상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규정 개정 시 공람 공고를 통하여 이해 당사자 의견 수렴 절차가 있었다면 우리 조합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규정 개정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2016년 12월에 개정한 규정은 2016년 6월에 기계약한 우리 조합은 해당이 안 되는 규정입니다. 결론적으로 개정 규정은 개정 이후 2017년 1월부터 계약한 계약자에게 적용될 규정입니다. 2016년 6월 계약한 우리 조합에게 적용한다면 불소급 적용 원칙에 위배될 것입니다. 새로 개정 제정된 법이 과거에 발생된 사건에 적용이 안 된다는 불소급 원칙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또한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이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갑질을 당하고 있는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조합은 항소법원에서 철저히 준비하여 사실관계를 밝히겠습니다. 또 다른 사건, 국토부는 우리 중소기업 매미콘 사업자들과 무슨 원한이 있는지 지난해 우리 중소기업에게 LH공사와 국토부로부터 천천병력 같은 급보를 전해 들었습니다. 내용은 LH공사가 공공주택 건설 사업 시 민간 건설사가 참여하여 공공으로 건설하는 사업은 민참 사업이라 하며 국토부는 민참 사업은 민간 건설사가 투자한 공사로서 판로지원법 미적용 대상이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문제의 결론은 LH공사가 주택 공급 공사 시 건설사가 자유로이 매미콘을 사급 자재로 구매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사급 구매 시 영업력, 자금력을 앞세운 중견기업의 구매 쏠림으로써 우리 중소기업체들은 공급 기회가 박탈될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비보였습니다. 현재 민수시장의 상황과 분위기는 어떠합니까? 전 지역에서 중견 건설사들은 대기업 매미콘 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지난해 우리 중소기업들은 대형 건설사에서 공사하는 건설 현장에 매미콘 납품을 거의 못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장 현실 속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참 사업은 LH공사와 건설사가 공동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공공기관 발주로부와 당연히 판로전법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토부와 LH가 추진하고 있는 민참 사업은 판로전법의 취지와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민참 사업은 LH공사가 토지만 투자하는 방식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공공성이 강한 공동주택 사업으로서 판로전법의 취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국토부와 LH공사는 중소기업 매미콘 업체들의 매미콘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 LH공사 리치 사업도 중소기업중앙회 LH공사 간 협약을 체결하여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중소기업을 통하여 구매한 사실도 있습니다. 우리 충남 지역은 관수 전체 물량의 30 내지 40%가 LH공사 물량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 지역은 LH공사 물량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국토부와 LH 민참 사업에 대하여 생사를 걸고 막아야 합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에게는 위기이며 생사의 기로이자 초대형 사건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충남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우리 조합에서 별도로 법률적으로 대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연합회에서 법률 대리인을 선정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레미콘 마스크점 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드렸듯이 이번 공공시장 계약은 2026년 1월 계약 예정이었으나 약 3개월가량 연기되어 5월 31일 예정으로 계약이 연기되었습니다. 2025년 11월 18일 조달청은 레미콘 마스 업무 처리 규정 및 특수조건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이 통보해 왔습니다. 개정안은 먼저 조합실적 상한제는 폐지하겠다 했으며 이유로서는 조합실적 상한제로 각 지역에서 반복되는 판매 중지로 인한 수요 기관의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되어 조합실적 상한제를 폐지하겠다 했습니다. 우리 조합으로서도 조합실적 상한제로 인한 우리 조합의 애로는 업체가 직접 수요 기관에 찾아가 영업을 하는 문제로 공공시장에서마저 경쟁을 해야 했던 제도가 폐지된다라면 우리 업계에서는 찬성할 만한 조항이었습니다. 또 다른 조항은 이렇게 개정하겠다는 내용으로 통보를 해왔습니다. 개정하겠다는 조항은 2단계 경쟁 제한율 및 자유로운 단가이나 하한율을 하향 조정하겠다 하면서 수급 관리 및 경쟁 촉진을 위한 검토라 표현을 했습니다. 방향으로는 현행 계약 시 사정률 4%에서 10%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합니다. 또 다른 변경 조항은 2단계 경쟁 시 2단계 경쟁 입찰 활성화 검토를 하면서 현재 제한율 95%에서 90%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합니다. 회원사끼리 경쟁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하겠다며 통보해 왔습니다. 또 다른 개정하려는 품목은 조합 회원사 품목이 합품된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하자 책임을 계약자인 조합이 보증하는 것을 명문화하겠다 했습니다. 또 다른 항목은 계약 이행 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1개월 판매 중지 및 납품 요구 취소, 조합의 배정 중단 근거를 마련했다 합니다. 조달청의 맞수 업무 개정안의 핵심은 수급관리 안정 및 경쟁 촉진과 2단계 경쟁 입찰 활성화를 위함이라는 단서를 제시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원사 간 무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독소 조항이며 그동안 문제되어 왔던 품질과 납기 지연 등을 보완한다는 명목으로 규정 개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뒤를 돌아보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각 지역에서 지역 회원사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조합의 조언이나 지도에 따르지 않고 지역과 거리에 상관없이 최저가 투자를 하면서 이기적인 행동을 했던 회원사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기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관련 있는 회원사는 특별한 반성과 각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여러 상황으로 볼 때 몇 년 전 시멘트 파동으로 인하여 관수 현장에 레미콘 납품이 지연된 상황을 우리 중소기업 레미콘 업체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규정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살펴드렸듯이 모든 계약제도 규정이 원한대로 개정된다면 우리 중소기업자들은 우리 스스로 분열을 통하여 자멸의 길로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험난하고 힘든 여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에게는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레미콘 마스 규정 개정안에 대한 대응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대응했습니다. 연합회에서 업계의 강력한 반대 의견을 조달청에 전달하면서 자성의 모습으로 지방 조합 이사장들이 납품 중수 및 품질 보증 각서를 공정하여 2025년 12월 29일 조달청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연합회에서는 조달청을 방문하여 업계의 반발과 우려에 대하여 강력하게 전달하면서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